한번 보시면은 사용자 정의 함수 fn 비고를 작성하여 K3부터 K21 영역에 표시하래요. 자, K3부터 K21 영역에 fn 비고라는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서 낼 건데, fn 비고는 청구 방법을 인수로 받아 비고를 계산 함수래요. 자, 비고는 청구 방법이 이메일이면은 4% 할인, 핸드폰이 2% 할인, 그 애는 빈칸으로 표시하래요. 자, 저희 함수를 직접 정의하러 만들어 갈게요. 상단의 개발 도구 클릭, 비주얼 베이직 클릭, 삽입 클릭, 모듈로 가도록 하죠. 자, 모듈 클릭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화면 뜨고 여기다 이제 써줄 거예요. 거기 나온 대로 퍼블릭 펑크션 fn 비고 가로 열고 청구 방법, 자,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해주죠. 자, 여기는 우리 책에 있는 그대로 그냥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보니까 조건이 있어요. 청구 방법이 이메일이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if만 들어가죠. if, 자, 한 칸 띄고, if는 if 한 칸 띄고 조건이 뭐냐면은 청구 방법이 같냐, 큰 따옴표 이메일 된 fn 비고에다가 뭘 넣어준다? 우리는 fn 비고에 큰 따옴표하고 4% 할인이라고 넣어주겠다. 이렇게 뜨는 거죠. 함수를 정의하는데 fn 비고라는 함수를 정의할 거다. 근데 인수는 청구 방법 받아들일 거고, 자, 만약에 if 조건 된 명령문, 만약에 청구 방법이 이메일이면 된 fn 비고 야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등호는 같다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어줘라 이런 의미니까 fn 비고에다가 4% 할인으로 넣어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아닐 경우에 else로 넘어가는데, 아, 조건이 하나 더 있네. 조건이 더 있으면은 우리는 else if 가죠. else if 조건. 자, 청구 방법이 이번에는 같냐, 뭐랑 핸드폰이냐, 핸드폰 된, 그러면 fn 비고는 2% 할인 넣어주겠다. 이메일은 우리 4% 할인 넣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else if, 그렇지 않으면 else if. 또 따져보니까 청구 방법이 같냐, 핸드폰과 갖고 청구 방법이 핸드폰 같으면 된 fn 비고를 2% 할인해줘라. 이게 넣어주겠다. 조건이 또 있으면은 else if 또 써요. 근데 조건이 더 이상 없어. 그죠? 조건이 없으니까 그 외엔 빈칸이래. 자, 그 외에는, 자, 우리 그러면 else 들어가지. else.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fn 비고에다가는 공백 넣어줘라. 큰 따옴표 2개. 그리고 and if. if면 끝내야죠. and if.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X표 눌러갖고 비주얼 베이직 닫고, 자, K3셀에 커서를 놓고요. 등호하고 F, N 넣으면 fn 비고 나오네요. 자, fn 비고 더블 클릭 하고 fx 가시면은 청구 방법이 있는 I3셀 찍어주면 되죠. I3셀 찍고 확인. 그리고 채우기들 그대로 끌어내면 되겠어요. 4번은 업종. 이 업종 있네요. 업종, 관할 사업소, 전월 사용 금액을 이용하여서 업종별, 관할 사업소별 전월 사용 금액의 합계를 계산하래요.
자, 배열 수식쓰래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보니까 썸하고 레프트 함수를 했는데, 자, 우리 배열 수식에 썸을 배열 수에 쓸게요. 배열 수에 썸 쓸 때는 이렇게 써요. 썸을 썸하고 가로 열고, 자, 조건 범위 가로 하나 더 열고, 조건 범위 같냐 조건 가로 닫고 곱하기, 자, 값범위 이렇게 써요. 근데 썸만 이러냐? 그렇지 않고 맥시멈도 이런 형태를 쓰고 미니멈도 이런 형태를 쓰고, 자, 이런 형태를 쓰는 이유는요, if하고 밑에 칸에 창가 거집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죠. 근데 썸은 그런 공간이 없어. 썸은 그냥 하나로 쭉 이루어져 있어요. 범위로 그냥. 썸 범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값범위를 쓸 공간이 없는 거야. 근데 값범위 쓰긴 써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한 칸 안에 다 써야 되다 보니까 곱하기를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맥시멈 똑같아요. 맥시멈하고 그러니까 if처럼 밑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쉼표로 갖고 써주면 돼요. 근데 맥시멈이나 에버레이지나 썸이나 미니멈 얘네들은 전부 다 공간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값범위를 적어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 값범위를 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조건이 하나라도 이렇게 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값범위하고 앞에 조건 범위 구별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if하고 가로 열고, 자, 이렇게 했죠. 조건 범위 같냐 조건 쉼표 값범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 만약 여기에 있을 때는 이렇게 했죠. if 가로 열고 가로 하나 더 열고 조건 범위 1 같냐 조건 1 가로 닫고 곱하기 또 가로 열고 조건 범위 2 같냐 조건 2,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쉼표하고 값범위 이렇게 썼었죠. 이렇게. 근데 썸은 어떻다? 조건이 여러 개와 한 개 관계없이 무조건 이렇게 가로를 한 번 더 열어주고 닫아줘야 된다. 커서를 B25에 놓고 등호하고 썸 해보자. 그리고 fx 자, 가로 열고요. 이 업종에 있는 조건 범위 있죠. 업종에 있는 조건 범위가 B3부터 B21까지가 업종 조건 범위예요. 자, 약 끌어내릴 때 변경되면 안 되잖아요. F4키 한번 눌러주고, 자, 같냐 어디? A25셀과 같냐 이렇게 해야겠죠. 조건 범위 같냐 값범위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끌어내리고 옆으로 갈 때 생각해야 돼요. 자, 끌어내릴 때 숫자 변경돼야 되죠. 왜냐면 얘는 A25가 A26, A27 범위를 참고해서 갖고 와야 되니까. 그쵸? 근데 얘는 해양하고 서해구역에서 옆에서 끌고 가야 돼요. 끌어내린다 옆에서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갈 때 A25에서 끌고 가면은 옆으로 가면 문자 바뀐다고 그랬죠. 밑으로 끌고 가면 숫자 바뀌고 옆으로 가면 문자 바뀌어요. 옆으로 끌고 가면 얘하고 뭘로 바뀌냐면 B25로 바뀌어요. 자, 여기 해양 갖고 올 때 가정용을 갖고 왔는데 B25 여길 참고하래. 말이 안 되죠. 말 안 돼. B25 갖고 오면 안 돼. A25는 항상 A25 해야 되지. 그쵸? 즉 A는 변화되면 안 돼요. A가 변화되게 안 되게 하려면 뭐라 한다? 달러를 A 앞에 붙여야 돼요. 키보드에서 F4키 한번 눌러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자, F4키 세 번 누르면은 A 앞에 달러 붙었죠. 그럼 옆으로 깔 때 야는 A25, A25, A25 돼요. 밑으로 깔 때는 야가 A25, A16, A27 되죠. 밑으로 깔 때 숫자는 바뀌어야 되고 옆으로 깔 때 문자가 바뀌지 않으려면은 문자 앞엔 달러를 넣고 숫자 앞엔 달러를 없애기 위해서 키보드에서 F4키를 세 번 누르시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 넣을 거예요. 또 가로 열고. 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야는 보니까 인천 도시가스를 갖고 있는 게 인천만 갖고 와야 되네. 그쵸? 그러면 이 범위에서 왼쪽에서 두 개만 갖고 와야 되죠. 왼쪽 두 개 갖고 와서 이거하고 인천을 비교해야 되잖아요. 왼쪽에 두 개 갖고 하니까 레프트 써야겠죠. 레프트 가로 열고, 레프트 가로 열고, 어디? C3부터 C21까지 잡을 거예요. C3, C21. 근데 여기서 끌어낼 때 바뀌면 안 되죠. F4키 누르고, 콤마 2. 콤마 2. 이게 같냐? 조건 범위 끝났잖아요. 자, 값범위 뭐다? 여기에는 B2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조건 하나 끝났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은 레프트로부터 C3부터 C21에서 왼쪽에 두 개를 갖는데 이게 B24가 같냐?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돼. B24가 밑으로 끌고 가면서 B25, B26 바뀌면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 인천이 여기가 인천이 고정돼야 되는데 끌고 내려올 때 이 인천이 여기 밑에서는 요걸로 참고하고 여기 밑에 요거 참고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도 인천, 여기도 인천, 여기도 인천 참고해야 되죠. 그러면 숫자가 바뀌면 안 되지. 이번에는 숫자 바뀌면 안 돼요. 왜? 숫자는 어떻게? 계속 24로 고정돼야 돼요. 옆으로 갈 때 B24가 옆으로 가면 해양에 있는 C24로 바뀌어야 되죠. 또 옆으로 가면 서해가 있는 D24로 바뀌어야 되죠. 문자는 바뀌고 숫자는 고정해야 돼요. 그럼 문자 앞에 달러는 없애고 숫자 앞에 달러는 붙여야 되죠. 키보드에서 F4키 두 번. 그러니까 문자 앞에 달러 넣어주고 숫자 앞에 달러 없애야 돼요. 그리고 가로 닫고. 그럼 이제 우리는 곱하기 뭐 한다? 값범위. 값범위는 뭐냐면은 전월 사용 금액 합계죠. 그건 전월 사용 금액이 마우스로 G3부터 G21까지죠. 자, 또 끌어내서 바뀌지 말고 F4키 한번 누를 거예요. 자, 조건 범위 같냐 조건 곱하기 조건 범위 같냐 조건 곱하기 값범위 이렇게 하기로 했죠. 자, 우리 자, 조건 범위 같냐 조건 있으면 또 열거 계속 옆에 쓰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곱하기 값범위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요. 왜? 야는요 이 부분에서는 밑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좀 야는 밑에 쓰는 공간이 없어요. 이건 넘버 2지. 넘버 2는 다른 쪽에 있는 셀을 찍을 거지 이 값범위 적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통으로 하나 있어 통에다 다른 값을 넣을 수 없을 때는 무조건 값범위를 어떻게 첫 번째 줄에다 곱하기 값범위 써주면 되는 거예요. 맥시멈도 그러고 미니멈도 그러고 에버리지 썸 전부 다 어떻게 여러 칸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 칸에 적으려면은 곱하기 값범위를 첫 번째 칸 같이 적어준다. 자, 컨트롤 쉬프트 엔터. 항상 배열 수식은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하시고 아래로 끌어내린 다음에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러. 자, 아래로 끌어내린 다음에 채우기 핸들러 오른쪽 끌고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구해지겠어요. 자, 컨트롤 쉬프트는 아무 역할 못 해요. 자기 혼자 그냥 컨트롤 쉬프트 오래 누르고 있어도 돼요. 엔터만 눌렀다 떼면 되는 거예요. 자, 5번 보시면은 표 1에 검침일. 표 1에 이 검침일 있네요. 검침일. 사용량. 자, 고객번호를 이용하여서 표 4에 검침일별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고객을 고객번호에다가 적어주래요. 자, 맥시멈 인덱스 매치 함수를 쓰고 배열 수식을 쓰래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자, 맥시멈 제일 큰 값을 가져올 때 쓰는 거고요. 인덱스 INDX 함수요. 얘는요 범위 안에서 행과 열이 만나는 곳의 값을 가져와요. 쓰는 방식은
인덱스하고 가로 열고 범위, 콤마, 행번호, 콤마, 열번호. 자, 그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사실 어떤 거 갖고 있냐면은 이 범위 안에서 행과 열이 만나는 고객번호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행과 열이 만나는. 근데 열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니까 열이라고 그래요. 열 하나밖에 없죠. 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행이 여러 개인데 어떤 행을 갖고 있지 컴퓨터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자, 근데 어떤 행을 갖고 있냐 보니까 검침일이 5월 5일. 예를 들면은 5월 5일이다. 그럼 5월 5일 이렇게 약간 쭉 하겠죠. 예를 들면은 뭐 5일이 이렇게 있다. 이 5월 5일에 보니까 사용량 요거 있죠. 자, 요 중에 제일 많은 거 뭐다? 5월 5일은 자, 요 246이니까 246의 값 요것을 가져다 여기다 써주래요. 그럼 5월 10일도 있고 5월 15일도 있고 5월 20일도 어떻게 각각 이렇게 다 써주라는 거죠. 그러면 행번호는 바뀌어요. 행번호 바뀌어요. 자, 그런데 우리 변경되는 행번호를 찾아오는 함수가 있었죠. 매치 함수. 매치 함수는 아까 우리 여기에서 가정용일 땐 첫 번째 행, 상업용 두 번째 행, 공업용 세 번째 행이라고 야가 바뀔 때마다 알아서 가져와줬죠. 그러니까 우리는 5월 5일일 때, 5월 12일 때, 5월 15일 때, 5월 20일 때 가져올 거예요. 근데 단지 뭐다? 제일 큰 값의 위치를 찾아서 가져올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야 같은 경우는 요게 예를 들면 5월 5일 이게 제일 컸다. 그러면은 야는 이 범위 안에서 요 행값과 요 열이 만나는 요 값을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리 돌려주면 되잖아요. 즉 우리는 행번호를 매치를 통해 돌려받을 거예요. 행번호 매치를 통해 돌려받는데 단지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제일 클 때란 조건. 날짜에서 제일 클 때의 조건. 자, 그럼 우리 맥시멈으로 이제 구해야 돼요. 맥시멈. 자, 맥시멈 한번 가보죠. 자, 맥시멈 배열 수식할 때 똑같아요. 맥시멈도 배열 수식할 때 이렇게 써요. max하고 가로 열고 가로 하나 더 열어요. 조건 범위 같냐? 조건. 왜? 야도 곱하기 값범위를 해야 되는데 값범위를 적을 수 있는 밑에 공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한 줄에 적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건이 하나 있더라도 이게 소가로 열고 닫고 해줘야 돼. 자, 그럼 우리는 한번 해야겠죠. 자, 커서를 B31에 놓고 등호하고 자, M 맥시멈 나오네요. 더블 클릭하고 FX까지 가로 열고 자, 우선 조건이 5월 5일이냐 이게 조건인 거잖아요. 그럼 조건이 포함된 범위라는 것은 검침일인 범위 23부터 22일까지가 조건이 포함된 범위예요. 자, 요 값 끌어내릴 거잖아요. 변경되면 안 되죠. F4키 한번 눌러주고 자, 같냐 뭐랑 검침일이는 A31과 같냐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자, 가로 닫고 자, 곱하기 값범위. 값범위는 어디냐면은 이때 사용량이잖아요. 최대 사용량 갖고 올 거니까 값범위 사용량이 있는 마우스로 D3부터 D21까지 잡아주면 돼요. 야, 끌어내릴 거죠. 끌어내릴 때 변경되면 안 되잖아요. F4키. 우리 사용량 범위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246이 몇 번째 있는 값인가 찾아와야 돼요. 몇 번째 행에 위치해 있나.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매치를 통해서 구해와야 되죠. 자,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값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자, 값이 예를 들면 100도 있고 뭐 80도 있고 50도 있고 90도 있고 뭐 1도 있다고 해봐요. 자, 우리 여기서 예를 들면 150이라 할까요? 자, 여기 제일 큰 값이 몇 번째 위치했냐 돌려받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 범위에서 제일 큰 값이 몇 번째 위치에 돌려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제일 큰 값 250을 찾아오겠죠. 250을 이 범위에서 250 찾아오겠죠. 맥시멈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매치를 통해서 250을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돌려받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자 250을 제일 큰 값을 여기서 찾아올 거예요. 이 범위에서. 근데 250이 몇 번째 위치했냐를 돌려받으려면은 250을 이 범위에 찾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세 번째 위치에다 돌려받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방금 했던 걸 그대로 생각하시면은 우리는 이미 제일 큰 거 맥시멈 찾았죠. 그럼 맥시멈을 찾아서 매치를 통해서 이 맥시멈 값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냐 돌려받으면 되는 거죠. 자, 즉 우리는 이렇게 되겠어요. 자, 맥시멈 찾았죠. 제일 큰 값. 요것을 등호하고 M 사이에다 꺼놓고 매치로 갈 거예요. 매치하고 매치 클리어가 fx. 나 이 값을 찾겠다 이거야. 맥시멈 값을 찾겠다 이거죠. 자, 등호하고 M 사이에 커서 놓고 매치를 하는 거예요. 요 값을 찾겠죠. 제일 큰 값 246을 찾을 거 아니야. 자, 룩커버리는 범위랬죠. 범위. 자, 우리 여기서 이 큰 값을 제일 큰 값을 맥시멈 찾아왔죠. 이 범위에서. 그래 이제 우리는 250을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돌려받으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아까 맥시멈에서 맥시멈 클리어 맥시멈 바뀌어요. 맥시멈에서요. 요 값 있죠. 요 값. 요 값 범위였잖아요. 그죠? 자, 요 범위를 그대로 복사할 거예요. 복사 컨트롤 C. 매치에 가서 두 번째 칸 컨트롤 V 붙여 넣을 거예요. 이게 범위. 그쵸? 자, 매치 타입 0.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죠. 0. 자, 컨트롤 Shift 엔터. 자, 이게 8번째 행에 있다 돌려받았어요.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 하세요. 선생님, 이 매치에서 범위는 굳이 이거 안 하고 매치 범위는 여기서 범위 잡으면 되지 않아? 이런 분이 있어요. 왜? 이 범위에서 잡으면 되지 않아요?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이 범위에서 246이 8번째 있어요. 자,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안 쓰는 이유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안 쓰는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5월 15일에도 246을 있죠.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야는 몇 번째 갖고 오냐? 하나, 둘, 셋, 네 번째 야를 갖고 와요. 우린 야를 갖고 와야 되는데 왜? 5월 5일 날 건 야잖아요. 근데 여기 번호를 잡으면 제일 먼저 발견한 246의 행번을 내가 돌려받아 버려요. 여기 걸 갖고 와요. 우리 엉뚱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풀고도 잘못 풀었나 잘 풀었나 몰라. 왜? 값은 나왔으니까. 근데 틀린 값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다? 이 범위를 잡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맥시멈 했던 범위를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행번호 구해왔죠. 자, 우리 보시면은 이 범위 안에서 행과 열이 만났을 때 값을 가져오면 된댔죠. 그럼 열번호 하나, 행번호 8번째 범위 잡혀 있어요. 우리는 인덱스 갖고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커서를 B31에 놓고 등호하고 매치 사이에 딱 클릭을 하죠. 자, IN. 자, 인덱스 나오네요. 인덱스 더블 클릭. 자, 인덱스 클릭하고 fx 가죠. 인덱스 함수 2개 있어요. 우리 항상 위에 거 써요. 자, 위에 있는 함수 쓸 거예요. 자, 위에 거 함수 클릭하고 확인. 자, 지금 어뢰에 있는 이 매치 있죠.
이건 아까 우리가 행번호 했어요. 행번호. 그러니까 컨트롤 X 잘라서 로우 넘버 두 번째 칸은 클릭하고 컨트롤 V 붙여 넣을 거예요. 열번호 하나예요. 하나일 땐 생략이 되고 열번호 1이라서 돼요. 1은 생략이 되고 1이라서도 관계없어요. 자, 어레이 범위 어디다? A3부터 A21 범위죠. A3부터 A21 범위에서 찾아와야 되죠. 자, F4키 한번 눌러갖고 달러 붙여요. 끌어낼 때 바뀌면 안 되니까. 자, 배열 수식이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그대로 채용해서 끌어내리면 되겠어요. 함수 이렇게 되겠어요.